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하면 좋은 나라 남자들 여자 편이에요. 자, 이거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전업주부를 꿈꾼다 이러면은 한국 남자가 최고야. 진짜로. 전업주부 이렇게 시켜주는 남자는 그 아랍권을 제외하고는 잘 없어요. 없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 백인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선진국 남자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집안에 결혼을 하면 그건 또 가능해요.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쉽냐? 그거는 유학을 가서 자기가 잘 물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 그만큼 자기도 집안이 좀 빵빵해야겠죠. 그래서 유학을 갔다고 해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야. 백인들은 또 백인끼리 어울린다. 아시안은 희한하게 아시안이랑 어울려. 유학 갔다가 중국 남자를 결혼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딸내미 열심히 영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중국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애 낳아서 왔다고 결혼해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남자 생각보다 그 해외에 나갔을 정도면 집안도 되게 빵빵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중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겠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은 돈이 많아요. 상류층 자제해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해야 돼. 나는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성진국 남자 만나세요. 해외 결혼, 국제 결혼 추천합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님들, 그분들 국제 결혼 추천합니다. 근데 국제 결혼을 하면은 시댁 식구 만난 일이 정말로 많아집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 이 마인드를 바꿔서 가야 돼.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 한국에서 되게 안 좋은 그런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어요. 막 맨날 사랑과 전쟁 틀어주고 뭐 결혼 지옥 막 이런 거 틀어주잖아. 뭐 갈등 고부 갈등 이런 거를 세뇌를 시켜놨어요. 어린 어린 아가씨들 소녀들한테 세뇌를 시켜놨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너무 겁난 거지. 이미 거부감부터 가지고 있어요. 시댁에 대해서. 뭘 시킨 것도 없어. 근데 일단 마음속에서 일단 거부감이 들어. 왜?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봤거든. 근데 결혼은 가족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렇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개인 간의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막 결혼을 반대를 안 하겠지. 그것까진 안 하겠지만 뭐 하는 집안도 있어요. 좀 심하면은 서양에서도 결혼 반대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은 가문과 가문, 가족과 가족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모를 자주 찾아보고서 같이 어울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 남자는 내 식구가 되는 거고 나는 그 남자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일이야. 가족끼리는 어울리고 자주 찾아뵈야겠지. 이게 당연한 순리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시집살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안 봐요. 명절 때만 보지. 그것도 명절 때 뭐 잠깐 갔다가 오고서 끝이잖아. 요새 누가 일주일 내내 막 휴가 내내 내려가가지고 시댁 식구랑 있습니까? 아니잖아. 잠깐 밥 먹고 오거나 뭐 명절 때 제사 한번 지내고 오거나 이게 끝이잖아요. 뭐 일은 하겠지. 대신 요새 시장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동그란 땡, 막 전 이런 거 다 팔더만. 그거 그냥 사가가지고 데푸는 거밖에 안 하더만. 설거지 하는 게 너무 곤욕스럽다, 너무 싫다 이러면 식기세척기 하나를 사드리세요. 시어머니 집에 딱 해놔. 그러면 너무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서 점수도 따고 자기도 편할 수 있는 거야. 매 명절마다 설거지를 안 해도 돼. 그냥 넣고 돌리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요. 1년에 2번만 보면 됩니다. 한국은. 한국은 1년에 2번만 보면 돼. 아니면 그 생신까지 해서 한 3-4번? 아버님, 어머니 생신까지 해서. 그런데 해외는 어떤지 아세요? 휴가 내내 그 시집 식구랑 같이 다닙니다. 살아요, 살아. 같이 살아. 한 달 내내 같이 놀아. 그리고 또 여름휴가 있지? 겨울휴가.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입니다. 한 달 이렇게 12월 내내 그 식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야? 전화를 맨날 해.
이랬니 저랬니. 그리고 주말마다 가까우면은 맨날 봐요. 주말마다 우리 같이 보자, 같이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이래 가지고 맨날 봐요. 집에 맨날 초대해야 돼. 이거 가능합니까?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여 줘야 돼요. 밖에서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집에서 간단하게 막 밥도 하고, 이거를 다 따지고 나면은 한국 명절이 훨씬 더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댁 식구 만나는 거에 부담이 있다, 싫다, 남자 쪽 가족을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국제결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친구 만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난다고. 그 부정적인 사고부터, 그 시댁 식구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세뇌가 되어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세뇌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때는 사랑과 전쟁이었어. 근데 요새는 오은영 씨가 오은영 박사가 타노스야. 요 나쁜 그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세뇌를 합니다. 결혼지옥. 그리고 또 뭐야? 며느라기. 드라마. 책. 82년생 김지영 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면 저렇게 되겠지? 아니야,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요. 요새 어머니 자식 한두 명밖에 없잖아.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는데.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이 요새 며느리한테는 그런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남편 식구들을 자주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세를 생각하면 미국 남자 괜찮죠.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괜찮죠. 왜? 영어가 기본 패치가 됩니다. 그리고 백인이랑 섞여 놓으면 애들이 예뻐요. 한국에 오면 키즈 모델이 가능해. 그래서 애들 명의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쁘니까 나중에 그 전소미 씨인가 뭐 요새 백인이랑 혼혈 돼가지고 연예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도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동남아랑 섞이면 다큐멘터리에 나오지만 백인이랑 섞이면 그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뭐 다 연예인이 된다. 그리고 기본 모델은 거의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2세를 생각한다면 북미 남자 괜찮습니다. 유럽 남자는요? 영국 남자는 어때요? 영국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되게 팍팍해요. 그래서 영국 남자 만나려면요, 언어는 참 좋아요. 제가 영국 발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력적이잖아. 근데 삶이 너무 팍팍해. 웬만한 중산층을 만나서 생활하는 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너무 힘들 거예요. 월세부터 비싸고 집도 낡고 그냥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영국에서 날씨도 얼마나 우중충한데요. 미국 봐, 얼마나 좋아. 자연 환경도 얼마나 좋아요. 캐나다 이런데. 근데 영국은 아니야. 물가도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뭐 리들 같은 데 가가지고 프라이막 이런 데 가가지고 음식 식료품 사서 집에서 먹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프랑스 남자, 이탈리아 남자. 이 사람들 취미가 프로포즈라고. 독일 남자도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 많긴 하지만 바람도 많이 핍니다. 뒤에서 바람, 그 오피스 와이프, 허스밴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야 할 게 오리진. 아무리 프랑스 남자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대계다 이러면은 바람을 잘 안 피고 좀 성실하던데, 가정적이던데.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부모님을 보니까 그냥 이혼을 한 두세 번 했더라. 그러면 이 남자도 이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라서면 되는구나.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집안이 진짜 크리스찬인 집안이 있어요. 뭐 가톨릭적인 그런 집안. 그런 남자는 또 결혼도 일찍 하고 그리고 이혼도 안 합니다. 잘 안 해. 가정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일반 그냥 프랑스, 그냥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이다, 남자다 이러면은 진짜 거의 바람은 거의 90% 엄청 많이 핍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제가 본 것만 해도 진짜 3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야, 일반화하지 마. 이러지 마세요. 나 진짜 많이 봤어요. 바람 피는 거. 그놈의 친구, 뭐 회사 탓하면서 바람 피는 거.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유럽 쪽이 영미권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해요. 동양인에 대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가보면 그걸 느낄 거야. 미국이 인종차별 심하다 그러고 막 캐나다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건 세 발의 피해요. 유럽에 가봐. 진짜로 인종차별이 많이 심합니다. 독일은 그나마 인종차별이 덜해요. 왜? 티를 안 내. 옛날에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그 나치짓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타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 심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대놓고 못해.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한 지탄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독일에서는 좀 덜해요. 근데 이탈리아 가봐. 이탈리아 가봐. 그리고 프랑스 가봐. 되게 많아요. 스페인 가봐.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하고서 살 자신이 있으면 비자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정말 속이 터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일 처리도 되게 느리고요. 유럽은 가가지고 살 곳이 안 돼요. 그 진짜 정신병 걸려서 나온 여자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미국, 캐나다 막 요쪽에는 여자들이 다 그쪽 나라, 남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유럽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들은 왜 그 남편들을 다 한국에 데려와서 살고 있을까? 그런 숫자가 왜 많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 살기가 너무 팍팍해. 힘들어. 정신적으로. 근데 나는 괜찮아. 그런 것 좀 참을 수 있어. 왜냐? 거기 살면 뭐 학비도 애기들 학비도 공짜에다가 하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유럽에 시집을 가가지고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한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말할게요. 이거는 한국에서 정말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 하층민 계급들이 유럽에 가면은 행복합니다. 왜? 유럽은 하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듣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사실이잖아. 그런 뭐 이대, 연고대, 뭐 한치, 의예과 뭐 이런 좋은 서강대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 한양대,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한 사람들, 뭐 중견 기업이라도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럽에 시집와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능력보다 이 유럽에 와서는 훨씬 낮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 노동자니까. 이 동남아에서 한국 오신 분들도 자기네 나라에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뭐 농장에서 막 딸기 닦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 학력 좋아요. 좋은 사람 많아. 마트에서 일하잖아.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는 변호사였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자기 레벨루가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열정 있고 똑똑하신 분들은 그 나라 가서 대학 한 번 더 갑니다. 졸업 한 번 더 해요. 대학원을 더 가. 한 번 더 가. 그런 열정이 없다. 그래서 현지에서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직장이랑 비슷하게 그런 레벨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실 자신, 용기가 없다. 이러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수준 높은 생활을 하시던 분은 유럽에 와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잡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학교를 안 다녔어. 그냥 뭐랄까 아무것도 없어. 난 학력도 안 되고 한국에 가면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살아. 막 콜 할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들.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어. 우리 부모님은 다 버리고 가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 유럽 가잖아요. 천국입니다. 왜? 슈퍼에서만 일을 해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간섭을 해? 간섭도 안 하지. 그렇다고 자기 학력 누가 무시해? 안 하지. 거기에다가 자기는 외국에 산다고 자랑도 할 수가 있어요. 막 인스타 피드에 막 자랑도 할 수 있어. 자기가 한국에서는 못 받았던, 맨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B급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럽에 나오면 정말 살판이 난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급식 아줌마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휴가를 내고 싶을 때 휴가를 낼 수도 없었고, 내가 초과 근무를 했는데 추가 수당도 안 주고 나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유럽에 와가지고 여기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재료 손질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추가 수당도 주고 난 너무 행복해.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여기가 개꿀이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화권. 여자 입장에서 화교를 만난다는 건 정말 개꿀을 빤다는 겁니다. 왜? 돈이 많아요. 화교분들이 그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많이들 사업을 하시고 돈이 진짜 많습니다. 이분들이랑 결혼을 하면은 사모님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여자한테 잘해. 근데 문제는 이 부잣집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자한테 잘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서 만나셔야 돼요. 내가 이 남자가 바람을 몰래 뒤에서 살짝 펴도 이 남자가 카드를 준다. 이 카드를 내 맘대로 막 긁고 다닐 수가 있다. 이러면 난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이러면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뭐 솔직히 한국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업하시고 진짜 부자인 분들 중에서 뭐 그 매춘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그 스폰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닌 그런 정직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스폰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들은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한국 남자나 뭐 화교 남자나 뭐 비슷한 선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일본 남자에 관심 가지시는 여성분들 많은데 일본 남자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레벨이 너무 높아. 일본 여자들이 너무 잘해. 여성하게 도시락 싸주지 막 완전 큰 소리로 막 얘기도 못하지. 조곤조곤하지. 막 거의 여자들이 너무 잘하니까 거기랑 비교가 되니까 힘들다고. 요새 일본 남자랑 한국 여자랑 그 커플인 유튜버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평균의 그런 남자들이 아니에요. 평균의 남자들이 아니야. 보통은 안 그래. 그리고 일본 남자를 만나도 결혼을 하려면 잘 사는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본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 누가 없다 그래. 있는 집안들 다 지원해주더만. 그래서 일본 남자를 만날 때는 차라리 어학연수를 갔을 때 만나는 그런 남자가 진짜 진국이다. 그리고 어학연수 갔을 때 만나는 중국 남자도 잡으면 좋다. 부자입니다. 공산당 자제예요. 안 그러고선 나올 수가 없어, 해외에. 해외에 나갔을 때 중국 남자다. 다 잘 삽니다. 거의 다 잘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막 선물을 줘. 데이트하는데 막 비싼 데만 데리고 다니고 그래. 결혼하면 사모님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베트남 있죠? 여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가 베트남에 가잖아요. 그러면 좀 상류층 남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류층의 남자들 중에서 한국 여자들, 예쁜 여자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상향홍은을 할 수가 있다. 이 베트남 남자라고 다 못생긴 게 아니고 중국이랑 많이 섞였어요. 많이 그 상류층은 중국이랑 섞여서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약간 베트남 느낌이 날 뿐이지 생긴 거 보면은 그냥 우리랑 비슷해요. 상류층은 상향혼을 원한다 그러면 아싸리 남들 안 가는 길로 그쪽으로 노려도 괜찮을 것이다. 베트남은 신분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상위 계급이 다 먹고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부를 독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한국 여자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아라 해.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가지고 그쪽 부호랑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총통 틀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국제 결혼할 때 그 남자의 부모님 오리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아무리 미국에서 나오고 자랐다 해도 한국인 부모님, 한쪽이라도 한국 부모님이라면 한국인 그 특유의 어떤 게 남아있어요. 보수적인 그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피셔 가지고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